안녕하세요. 뮤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제롬 파월 의장의 전날 발언과 국제 시장의 움직임을 소화하며 강보합 상태로 흐름을 이어갔는데 파월 의장은 전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밝혀 완화적 발언을 기대해온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 같은 파월의 발언은 기존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동안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반영해온 시장에 너무 앞서갔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는 발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날 급등했던 국채 금리는 이날 주말을 앞두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62%까지 내려왔는데, 반면 연준의 토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소폭 오르면서 5.05%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시간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0.4로 전월 63.8보다 5.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게다가 이러한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 63.7보다 낮아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전달의 4.2%보다 올라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 같은 수치는 1년 뒤에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4.4%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연준이 예상한 내년 말 2.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덩달아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전달의 3%로 웃돌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의 고금리 환경도 길어질 가능성이 크며 시장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다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금 증시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최근 랠리에서도 상승 종목의 수가 극히 적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오히려 S&P 500은 14%, 나스닥은 3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소형주들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와 러셀 2000 지수의 수익률 격차는 30% 이상 달해 이는 지난 25년간 가장 큰 격차로 닷컴버블 막바지에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덩달아 S&P 500 지수는 1950년 이후 11월에 평균 1.7% 상승해 1년 중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그런데 현재 S&P 500 지수는 이날을 포함해 11월 들어 이미 5% 가까이 올랐다 할 수가 있죠. 이어 미국 증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달 연속 하락했고, 이는 지난 1945년 이후 77년간 11월까지 4달 연속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현 수준은 평균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9% 이상 급등했고, 이에 이더리움은 현재 2,000달러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이 같은 수치는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올해 들어 72%나 상승을 했는데, 이에 블랙록은 이날 이더리움 현물 ETF인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신탁 관련 서류를 등록했고, 앞서 바네크와 아쿠와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이더리움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은 했지만 SEC는 아직 승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서 SEC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현재는 37,000달러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는데, 이어 이날 매그니피션트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좋은 흐름세를 보였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2% 이상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214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단기 호재로는 사이버 트럭이 예정대로 30일에 출시가 되고 덩달아 가격과 사양이 시장 기대를 충족을 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 사이버 트럭의 가격과 사양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는데, 반면에 사이버 트럭 출시가 혹시라도 11월 30일에서 더 늦어지거나 가격이 사양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어 사이버 트럭이나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와 같은 것보다 테슬라 주가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라 할 수 있는데, 이 FSD의 성패에 따라 테슬라는 GM이나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로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스마트폰 세상을 지배하는 애플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길을 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 근거로 테슬라는 점진적으로 자본이 덜 들어가는 사업 모델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영역에서 서서히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밝혔는데, 이의 개인적인 생각 역시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로 산업계를 흔들었지만 애플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매출이 뒷받침돼야 한다 생각이 들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테슬라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반복적인 수익 창출에 주가 역시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3년 안에 최대 396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성장주 장기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론 바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향후 3년 뒤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500에서 3,000억 달러로 뛰고 2030년에 거의 2배인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아직 비상장 회사인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현재 1,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재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가 급성장하고 있어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도 덩달아 치솟을 것이라 론 바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2.95% 상승해 현재 주가는 483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지난 10월 31일 407달러라는 저점을 찍은 이후 8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죠. 이에 이 같은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미국이 정한 성능 상한선 아래로 칩셋의 성능을 낮춰 세종의 반도체를 제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날은 TSMC의 지난달 매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기업 역시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TSMC의 실적이 반등을 한 것은 인공지능에 쓰이는 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TSMC는 엔비디아의 GPU 물량 대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덩달아 지금 시장은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GPU가 풍기 현상을 빚고 있고, 여기에 PC와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재고가 2021년 4분기 수준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분할로 담아가시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엔비디아의 칩셋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무시하고 담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시장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면 1.56% 상승해 지수는 4,415까지 올라왔고, 이어 나스닥 역시 이날 2.05% 상승하며 현재는 13,79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여전히 42로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어 애플은 이날 2.32%나 상승해 현재 주가는 186달러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죠. 한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회사인 글로우퍼는 3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날 주가는 무려 34.8%나 급락을 했고, 생명공학 주식인 일루미나는 연간 조정 수익 지침을 주당 60센트에서 70센트로 낮춘 이후 이날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어 청정에너지 회사인 플러그 파워는 3분기 수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날 주가는 40%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 반도체 관련 주식인 시냅티스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이날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